저는 강진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제주에 이사 온 지는 17년 정도 됐고, 그리고 원래 내려와서는 서울에 살다가 내려와서는 노영동에 살다가 나복으로 아이들 학교 이제 기회가 돼서 와가지고 살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나복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는 일은 뭐 아이들 심리 상담 하고 있고요. 미술치료사, 임상심리사입니다. 네. 그때는 이름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남편이 올레길을 걷다가 우연히 도의원인지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그분한테 듣고, 저희가 그러면 그자나도 이제 육지에서 저희가 제주로 내려온 이유가 아이들을 서울에서 키우기 싫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로 왔는데, 사실 노영동은 서울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 한라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네, 거기는 막 운동장도 그래도 서울보단 좋았지만, 그래 좋은 기회다 싶어서 나왔지요. 그리고 여기에 공동주택 때문에 나복 금산학교 마을에 오게 됐고, 그 덕분에 이제 분가를 하게 되기도 했지요, 부모님하고. 저희가 거기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애들이 거기서 그 경쟁하고 계속, 어쩌면 우리는 학원 안 다녔지만 그때 애들은 다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남편이 큰아이 2살 때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미국을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럼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멀리 떠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좀 더 있다가 제주도는 어떠냐고. 그래서 그럼 미국보단 나니까 제주도,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생각한 게, 남편이 주로 이제 그 생각을 한 건데, 거기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또 그리고 그런 경쟁에 찌들지 않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고. 나복이요? 계산해 봐야 되는데, 지금 큰아이가 고3 지났고, 그 작은 아이 기준으로 하면 작은 아이가 1학년 때 들어왔거든요. 작은 아이가 지금 중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네, 계산을 알아서 해주세요. 9년 전으로. 네, 그런가 보네요. 네, 저는 너무 나복에 계속 살고 싶어서, 저희가 애들이 그 학교를 다 졸업하면 학교 마을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은 아이 6학년 때 이제 집을 나갈 때가 다 됐는데 못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계속 나복에 살고 싶어서 제가 금산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거기 토시님들하고, 제가 천주교 신자인데 저희 나복 조상님들한테 소원을 빌었어요. 저 너무 여기 살고 싶다고, 살 곳 좀 마련해 달라고. 그런데 되게 정말 기적같이 여름쯤에 이렇게 연세에 살 수 있는 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랬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어요. 이제 연세가 끝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하러 가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이 마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에서 내내 살다가 내려왔지만 제주도에서 떠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더 나복은 그냥 고향 같아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고 어르신들도 너무 좋고, 나는 우리 그 삼촌들 뵈면, 제가 한 2년 전인가에 그 동네 마을에서 마사지 하는 그런 걸 하셨었어요. 무슨 도에서인가? 이렇게 예산 받아가지고. 거기 참여했었는데 우리 삼촌들 너무 고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좋아요. 원래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나 싶게, 그냥 좋아요. 너무 많죠. 저희가 왔을 때가 그 학교 마을이 원래 1차, 2차 하고 3차 지어진 거였거든요. 정말 그냥 시골 풍경에 도시에 있는 빌라 하나를 갖다 놓은 것 같이 환경이 되게 좋았어요. 금산학교 마을에서. 그렇기도 하면서 이제 대거 애들이 전학을 온 첫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첫 해에 나복초등학교 운동회가 되게 생각나요. 이게 부모님들끼리도 기존에 이제 효도마을하고 이쪽 A동, B동 사시던 분들이랑 금산학교 엄마들이랑 이제 거의 애들 그 숫자가 비슷했어요. 전학 온 애들이. 그러니까 첫 해에는 살짝 이렇게 경쟁심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서, 나중에 애들 돌 거 다 한 다음에 금산학교 마을 엄마들 나오라고 그래서 도전장 내밀듯이 그래갖고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이렇게 도는 거, 릴레이를. 네, 아주 아름답게 금산학교 마을 엄마들이 살짝 졌어요. 그래갖고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끝나고, 와서 아이들이
그냥 자연에서 내내 놀았어요. 우리 애들 집 동네에서도 맨날 나가면 지네끼리 막 이상한 실험하고 이것저것 물 부어가지고, 그리고 삼동 따먹으러 다니고, 뭐 아무튼 내내 거기 집에서도 잘 놀고, 그 층간소음 이런 거 걱정 없이 막 떠들면서 놀 수 있고 마당에서도 놀 수 있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제가 들었던 되게 우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금산공원 이제 비밀 통로 탐방하듯이, 지금은 나무가 다 깔리긴 했는데 그때는 그때도 있었나? 아무튼 그때는 좀 더 야생스러웠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 다니셨던 그 뒷구멍 같은 그런 걸 애들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데 부럽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그랬어요. 되게 좋았어요. 제가 주로 상담 다니는 데가 대부분 시골 초등학교들이 많아가지고 뭐 분위기는 비슷하긴 한데, 나북 아이들만의 다른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현재로는 약간은 시대가 조금 변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 나북초 아이들 제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건 잘 사실 모르겠고, 근데 이전에 저희 애들 다닐 때보다는 지금 아이들은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외곽에 있는 학교여도 비슷하게 학원들 열심히 다니고, 저희 때 애들은 학원 거의 아무도 안 갔거든요. 네, 지금도 여기서는 시내에 다니는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심리 문제 때문에 온 친구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애들이 졸업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랑 그래서 느꼈던 거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기존에 뻔하게 가는 길들 있잖아요. 학원 열심히 다녀서 대학 좋은 데 가고 또 뭐 취직하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덜 하신, 오히려 아이들이 행복하고 지금 아이들이 재미있나 아닌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둘째는 애월중을 나왔는데, 애월중도 그 제주형 혁신학교 이런 거 하고 있어갖고 선생님들이 되게 좋으세요. 이번에 졸업 앨범 그것도 그 큰아이 고등학교 때 거랑 또 비교해보면 선생님들이 정말 애들 사랑하시면서 되게 많은 부분 애쓰시고 신경 쓰고 계시구나 하는 거 느끼고, 그러니까 막 공부를 막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쪽에 그렇게 오진 않으실 것도 같은데, 또 요즘에는 내신 이런 거 생각해서 일부러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건 좀 또 슬픈 일인 것 같고. 네. 좀 다르긴 하죠. 근데 그거는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는 형태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큰애는 되게 적극적이고 약간 리더십 있고 이런 타입이고, 둘째는 조용하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를 좀 즐기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긴 했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선생님들 분위기가 아이들하고 계속 그 큰아이 때도 작은아이 때도 친구처럼 지내세요. 이렇게 졸업식이나 이런 것도 가보면, 그 발표회도 저는 꼭 갔었거든요. 그 연말에 하는 거. 가면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것도 위에서 이제 내려보게 되는데, 애들이 선생님하고 되게 스스럼 없이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그런 걸 봐요. 그리고 큰아이가 얘기했던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금연이랑 금주교육 같은 걸 하러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막 그런 얘기 했더니 애들이 자기네는 담배 피는 데 없다고 이러면서 학폭위도 잘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큰애 때는. 네.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안 믿다가 계속 내내 이제 몇 번 주기적으로 오셨을 때 정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 너희는 이런 거 상관없는 거 알겠어? 이런 얘기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둘째 때는 제가 잘 학교에 많이 관여를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시내에 있는 어떤 학교들보다는 문제가 훨씬 적고, 그거에 선생님들이랑 또 학부모 동참도 많이 시키세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큰애 때는 허그데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올 중에. 그러면은 뭐 학부모님들도 아침 일찍 나오시기 힘들고 애들은 막 쑥스러워서 싫어하긴 했지만, 아침에 등교한 애들 다 안아주는 이벤트였어요. 선생님들이랑 학부모랑 같이. 그런 바탕에서는 누굴 왕따시키거나 때리거나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의 기본적인 분위기가. 교육이요. 요즘에 또 좀 많이 느끼는 건데, 이제 애들이 변화를 맞는 시기여가지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나부초에서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저는 학교 공부는 사실은 그렇게 쓸데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고, 공부를 하라고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거나, 그리고 시작할 때 도움을 주거나 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아이가 이제 커가는데 자원을 모아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교육은. 거기에 사회가 도움을 주고 부모가 도움을 주고 해서 자기 자원을 늘려가는 시기인데, 그 자원을 지금은 교육이라고 말하면 다 대입을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애초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기 왔던 거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아이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저희는 그걸 계속 포인트로 봤거든요. 이 아이는 뭘 잘할까? 뭘 좋아하지? 그리고 어떤 기능적인 잘하는 거 말고 그 아이가 보이지 않게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준다거나, 되게 어디 가든 밝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친구 도움을 되게 잘 줄 줄 안다거나, 그거 행동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잘 알아챈다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거든요. 강점이고. 그런 것들을 살려주는, 찾아주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이. 근데 지금 학교 교육은 너무 학과 공부에만 집중해 있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12년을 애들 학교 다니는 걸 지금 봤을 때 사회가 같이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긴 한 것 같아요. 애초에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임금 격차가 되게 크다든지,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또 인식이 다른 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애초에 이제 막 그런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거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차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많이 이제 되게 보편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대입이 아니라는 거, 그걸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의 중심이 되고, 그 아이가 정말, 저는 심리치료 하면서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도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모두 다 다른 장점과 특징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 사람 세상에 온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다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똑같은 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지금은 중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육은 다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될 부분이 있지만, 중학교부터는 사실 이 아이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 자기 꿈을 찾아가고 하는 데 있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과목도 있다고 봐요. 고등학교는 더 심하고. 네, 거기에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아이들, 그게 재밌는 아이들은 전체 중에 정말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다 그 몇 % 안 되는 아이들하고 똑같은 교육을 받는 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이건 우리나라 전체 발전을 봐서 너무 좋지 않고 인류 사회도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다 되게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하나하나의 특징과 강점을 찾아주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 처음 이음 시작할 때부터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는데, 그 강좌 하나만 딸랑 듣고 이후에 참여를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마을마다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요즘에 공동육아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필요하긴 되게 또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지역 안에서 서로 어쨌거나 사람과 사람이 아는 사람 얼굴로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그 아이의 인성을 이렇게 도와주거나 예쁘게, 그리고 그 아이가 잘 꽃을 피우게 도와주는 데에 사회가 일익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역할은 분명히 필요한데,
옛날하고는 달리 지금은 다 이제 가정 묶여 있으니까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이런 공동체가 그렇게 왜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인데 지역에 아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이름도 서로 알고 해서 불러주기도 하고 뭐 차도 태워주기도 하고 또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재능을 나눠서 이렇게 또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른들도 강점이 다 따로 있고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이들이 같이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다들 먹고 살기가 일단 바쁘니까 어른들도 참여하기 쉽지 않고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기존 원래 가는 그 길대로 점점 가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마을에서 어떤 걸 하더라도 그런 경제적인 부분 지원도 충분히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하고는 또 상관없을지 표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세상이 막 계속 글로벌화 어쩌고 지구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단위가 작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가령 마을 나뉩리 안에 뭐 미용실 하나 뭐 고깃집 하나 뭐 하나 이렇게 가게들 하나씩 있으면서 그런 특징도 잘 부각되고 서로 이용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것도 도움이 서로 되는 그런 식의 사회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작게 그래서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 어디 불났대 이런 얘기 나오는 뉴스가 아니고 이전보다는 지역 뉴스를 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어머 어느 집에 불났대 아니면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대 하면 그걸 서로 알아서 진짜 마음에서부터 서로 이제 어머 어떡하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눈을 맞추고 이렇게 마음이 오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교육 공동체도 어떻게 자리를 잘 잡으면 그런 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